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특히 주부님들이 아주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을 모셨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공공주택 출입 보완에 관한 진심을 다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이음네트워크의 김은희 대표님이십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그 여성 CEO분을 모시는데요. 네. 일단 시청자부터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음네트워크 대표 김은희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음네트워크 시청자분을 위해서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음네트워크는 모두의 출입을 편리하고 안전하게라는 슬로건으로 2021년 창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의 공동현관 출입 보안을 모바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출입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당히 캐치프레이스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모토로 해서 지금까지 창업한 지 2021년이니까 한 2년 정도 이렇게 됐죠? 네. 지금까지 뭐 경과 상황을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올해 저희가 2021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창업 초기 1년 동안은 제품을 만들고 양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그 양산을 해서 아파트 7개 단지, 오피스 1개소에 지금 설치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그 기업명이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이음네트워크. 뭐 특별히 인연이 있었을 걸 생각하는데요. 아, 네. 저희 그 기술이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네. 그래서 통신이라는 게 결국엔 사람과 사람을 좀 이어주는 거잖아요. 저희도 보안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입주민과 그리고 방문객들을 또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기술, 그래서 이음 네트워크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쪽에 이렇게 창업을 이렇게 꿈꿨는지 그건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내가 사실 제가 오랫동안 마케팅도 하고 서비스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비자들이 어떤 거 필요로 할까? 이런 거 시장에 먹힐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아파트에 지금 아파트에 제가 이사를 결혼한 동안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80년대 아파트, 2000년대 아파트 신축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먼저 들었고 시장의 그 주변 아파트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럼 일단 특허부터 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특허부터 내봤더니 특허부터 내봤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시장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을 하는 제 그 대학 동창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동창을 좀 꼬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현관 이걸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출입을 이렇게 담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공동현관 이런 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 네. 우리나라 그 통계청에 따르면요, 네네. 우리나라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파트의 특징상 공동현관 1층은 모두 다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도 많이 하고요. 배달 서비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사 도우미라든가 방문 교육,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같이 집안을 드나드는 일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그러면 그 공동 1층이 되게 매분이 많아지면서 보안이 되게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네네. 사람들은 나는 조금 편안하게 출입은 하고 싶은데 외부인을 좀 통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네.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보안이 이렇게 취약한 아파트가 많으면 그걸 보안을 하도록 하는 것이 네, 네. 이음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보안을 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 아파트에 들어가 있던 보안 시스템은 그 각 세대에 있는 월패드랑 그리고 방제실의 공동 서버, 그리고 현관에 있는 로비폰, 이것이 세 개가 다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 중에 고장이 난다면 이거 전체를 수리를 하던가 아니면 월패드를 전 세대들이 모두 다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럼 네네. 입주자들로부터는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래라고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월패드가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월패드를 휴대폰 앱으로 대신하면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띵동이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띵동 웹 관심이 네네. 되는데요. 네네. 띵동 웹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띵동이 앱은 그 기존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던 월패드 기능을 그 스마트폰 앱에 담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방문자들이 그 예를 들어 1층 현관에서 뭐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입주민은 그 전화 통화가 와요. 그러면 공동 현관의 신원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주는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로비폰 월패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저희 앱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훨씬 공사비도 줄어들고 저렴하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웹패드에 네. 사실 방문자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납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영상 통화 네네. 우리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가능하십니다. 아, 그러면 좀 공동 현관에 네, 네. 그 웹이란가 이런 게 하기 위해서 네네. 나름대로 설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카메라라든가 네, 뭔가 있어야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개별 입장에서 네. 각 거주민들이 이거 이용하려면 사실 관리사무소 네. 전체 차원에서 네네.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 프로세싱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는 지금 기존에 유선으로 되어 있었다면 저희는 입주민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앱 네네. 그리고 그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대 현관에 1층에 로비폰 설치되어 있는 이 세 개가 아마존 클라우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입주자만 출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웹페이지에서 관리소 사무실에서 이분이 입주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전출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네. 입주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마트폰 앱 띵동이를 설치하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안에서 방문객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핸드폰이 있으면 블루투스 통신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1층에 오면 자동으로 문 현관이 열려요. 거주민인 것 같은 네, 경우? 거주민인 네네네. 경우죠. 네네. 그러면 편리하게 그 입장이 가능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거주민은 자동적으로 열리면 네, 옆에 있잖아요. 네, 네, 외부인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건 어떻게 통제합니까? 사실 그것까지는 조금 차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기존에 이걸 이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네. 사실 버튼을 눌러가지고 가면 그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보안에 취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 사건도 많이 일어났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좀 아, 네. 사실 그렇게 트래킹하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고도화 그 기술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을 인식을 하고 자동 문 출입을 하는 거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식이 됐는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 그것까지 그럼 트래킹을 해서 차단할 것이냐는 그 비용 대비 그러면 그게 효율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네. 그것까지 추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 안면을 인식을 하고 오픈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고도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걸 좀 하다 보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 네. 지금 우리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 아,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초기 창업 1년 차에 그 타운하우스에 살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네네. 요 관련 업체, 유관업체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제품 한번 어떤지 괜찮은지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타운하우스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도 역시나 저희 제품을 설치를 해보고 제품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관련 단지 하는 업체에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시공이 몇 개 업체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네네네. 근데 지금 거기에 설치된 입주민들의 특히 이제 주부님들의 반응이 지금 어떤지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7개 단지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 1개를 했고요. 지금 추가로 3개를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기존에 설치되었던 입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았어요. 보통 아파트들이 이렇게 뭐 일산, 그리고 송도, 군포 다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럼 네네. 니즈들이 다 비슷해요. 그럼 네네. 옆에 단지에서 설치를 했는데 괜찮네라고 하고 소문이 나다 보니 그래서 올해 또 추가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응은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앱 설치율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앱이 굉장히 쉽습니다. 가입도 정말 간편하고요. 앱 설치하고 나서 통화하면 바로 문을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90%나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서비스가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였고 만족하며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정말 좀 기쁘기도 해요. 이제 딩동 웹을 설치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냐 아니냐 해가지고
관리사 사무소를 때는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찬성률이 대체로 지금까지 설치하는 이런 설치가 됐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그 설치 이전에 이렇게 그 의견을 구할 때 한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네, 그 저희 투표가 50%가 넘지 못하면 이 앱 자체를 설치를 못합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분들이 일단은 저희 앱을 가지고 있을 때 기존 앱 대체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가, 입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관점이거든요. 네네. 유사한 저희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앱들은 입주민들에게 하나씩 세대마다 그 부과하는 요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어떤 네네. 분은 뭐 집주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세입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나 이거 잘 안 쓸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 받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런데 저희 제품이 좋은 게 뭐냐면 각 아파트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 거를 설치를 하고 또 월패드나 추가 구매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세대당 12,000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고요. 네네. 거기에 월패드를 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앱 같은 경우는 월패드 구매할 필요가 없고요. 최소의 공사 비용만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당 7,000원 정도만 그 부담을 돼요. 근데 그 세대가 내는 게 아니라요.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당연히 이거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고 저렴하네. 내가 돈 따로 낼 필요 없어. 그러면 찬성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찬성률이 예.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 딩동 앱이 이렇게 딱 됐을 때 문제는 자기 이제 내부의 그 관리에 대해도 자 주부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자제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걔 어린애들, 국민학교 아이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결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앱이라고 하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다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어린이들도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네네. 영상 통화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그 가입하는 것도 되게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앱 설치만 초기 설정만 해놓으면 나중에는 그냥 핸드폰만 받는 거 문자 전송하는 정도 수준의 이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세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설치가 어려운 단지로 예상이 되고 또 아파트에서 요청이 가면 저희가 초반에 그 초기 앱 설치할 때 저희가 지원을 나갑니다. 그래서 세팅하는 것도 좀 일일이 알려드리고 네네.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제가 저희가 전주의 한 아파트가 거기가 좀 평균 연령이 높았어요, 입주민들의. 네네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재택하시는 분들 좀 꽤 많으셨어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다른 어떤 단지보다 정말 사용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집에 없기 때문에 이 앱이 방문자들도 그렇겠군요. 없잖아요. 그런데 네.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앱 진짜 정말 잘 사용하시는구나라고 거기서 또 느꼈습니다. 네. 신변이라든가 보안이 범죄를 줄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이거를 그 딩동 앱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보안이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잡상인의 광고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지부님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큼 줄어가는지 그 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 통계가 있습니까? 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 입주민의 출입과 그 전출입에 관련돼서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입주민을 인증을 하고 그분에게 드나들 수 있는 걸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인증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외부인은 전화를 통해서 입주민이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예를 들어 택배를 새벽 배송이나 이런 거 하면 공동현관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외부인으로 공유가 되잖아요. 네네. 저희의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전에 미리 QR코드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예비 그 방문자에게요. 네네. 그러면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비밀번호를 알지 않고 그 QR코드를 들어올 때 인식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허락된 사람에 대해서? 네, 그 허락된 사람에 한해서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하죠. 또 하나 그 저희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세대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앱에서 이렇게 세대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가져왔을 때 그 공동현관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세대마다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죠. 특히 범죄입니다.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굳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되면은 범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혹시
범죄와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들어질 거로 보는데 통계가 좀 나왔는지 이런 건 좀 통계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 경찰청과 그 건축 도시 공간 연구소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네. 그 아파트의 공동 현관 출입 그 시스템이 제대로만 되더라도 범죄율이 43%나 감소한다는 통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동 현관 출입이 정말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보안, 안보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높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딩동웹 네. 이렇게 보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해외에서도 물론 업력이 작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외 러브콜이 있겠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희 그 앱이 정말 그 스마트폰 앱이랑 로비폰만 설치되어 있을 수 있는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서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러브콜이 이렇게 됐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 딩동 웹 부분에 대해서 CES라든가 이런 쪽에 있잖아요. 네네. 이런 쪽에 혁신 이런 거 신청하면 그대로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창업 3년을 하면서 사실 저의 그 자본과 네네. 힘으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여러 업체를 만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호시 창업 보육 디딤터라는 곳에 지금 입주를 했어요. 네네. 조금 더 많은 그 투자자들도 만나고 유관 기업들을 만나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입주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은 분들 만나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 딩동 웹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웹 부분만 되지 말고 다른 쪽에 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단 이런 쪽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네네. 앱의 그런 서비스를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네네. 왜냐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앱이 점점 플랫폼화되면서 서비스가 계속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은 제품을 교체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 앞으로 고도화된 기능들, 예를 들어 얼굴을 인식하면 자동 문이 열린다던가 네네. 아니면 뭐 그 방문 차량 주체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이런 기능들을 계속 지금 고도화 개발 중에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점점 아파트 집과 관련된 그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네. 근데 그 바이오 인식 기능, 네네. 얼굴이 이렇게 네. 인식 기능 같은 데에는 시청자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이음 네트워크에서 하는 딩동 웹 네. 이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성형수술하면 이게 본체가 좀 완전히 바뀌는 거 그거 어떻게 인식합니까? 출입하는 방식이 저희가 뭐 향후에 얼굴 인식 기능 같은 거 넣었지만 출입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띵동이 앱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 문 열림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카드키라든가 카드키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 또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입주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공동 웹으로 할 때 거기에 딱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 되지만 여기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기업들 보면 협업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협업사들이 같이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관련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일단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경비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를 보완을 해주는 저희가 SK 실더스나 캡스테카 제휴를 맺고 있고요. 네네. 또 주차 관제를 해주는 대형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대형 IoT라든가 아마노 코리아 이런 유속 업체들과도 지금 제휴를 맺고 있고 이거 외에도 홈 네트워크라든가 CCTV와 이런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들의 기술을 저희가 또 같이 차용을 해서 함께 또 윈윈할 수 있거든요. 네네. 또 함께 영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14개사들과 함께 같이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횟수입니다. 네네. 3년 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수주해서 그 지역에
그 출입 경비 시스템을 저희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매출 3억 정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예상 매출액을 12억까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0,000명 정도의 그 띵동이 앱 가입자를 확보를 했는데 약 5만 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모 계획이 너무 좀 너무 작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다양한 그 아파트 그리고 유관업체에서 지금 계속 저희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아파트의 특성상 저희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투표를 하고 이걸 설치를 하고 실제로 공사가 들어갔는데 대금이 막 2, 3개월 뒤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 업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아파트 보완을 해주는 업체들과 보통 같이 함께 영업이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조금 속도가 늦을 수 있는데요. 근데 한번 자리 잡으면 사실 저희 건 중간에 교체할 일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속 고객이 누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저희 고객들 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광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광고요. 네네. 광고는 저희가 따로 진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새로 모르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업체에서 이 기술이 괜찮은데 저희가 경비를 해주면서 요번에 새로 5년에 그 계약 기간이 있는 그 리프레시 될 때 네. 저희 이 서비스를 써보시죠 이러면서 저희 업체와 함께 같이 보통 들어가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영업 채널들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서 지금 방황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뚫고 여성분이 이렇게 성공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방황하는 그 젊은 분들한테 한 말씀 좀 용기 있는 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시면서 하시죠. 아, 네네. 네. 사실 제가 이게 첫 번째 창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재창업을 한 건데요.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좀 젊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실패를 했지만 다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젊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하는 클라우드 펀딩이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단체에서 그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자금도 심지어 지원을 해주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조금의 리스크를 안고 도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면 정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무조건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장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크게 성공하시면 그 과정 다시 한국경제TV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청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음네트워크의 기업의 미래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김 대표님의 개인적으로 미래상 같은 거 이런 걸 좀 시청자분이랑 만나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음네트워크는 띵동이라는 앱에서 아파트의 공동 출입 현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주차 관제라든가 엘리베이터 호출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조금 더 추가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 고객들도 저희가 신규 업데이트되는 앱들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두의 그 편리한 주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 실생활에서 네. 피부적으로 와닿는 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사업을 하신 이렇게 우리 이음네트워크의 김은희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적어도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음네트워크의 김은희 대표님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혁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창업이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상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 오늘 30분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거는 된다. 딱 이렇게 손뼉을 칠 만큼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느끼던 그 불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혁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방황하시는 청년분들, 그다음에 경력을 단절한 여성분들 이런 분들도 굳이 이렇게 기존 시스템 내려가서 이렇게 봉급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느끼는 아이디어를 풀어가는 것이 한국 경제의
경제에서 밑바닥을 넓게 하는 거다 하는 걸 보겠습니다. 저변이 넓혀야 위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오늘 이음네트의 김윤희 대표님과의 인터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을 새겨보면서 인터뷰 내용을 보실 것을 권하고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